반치환술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또 전치환술 할 때까지 참았다가 그냥 그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, 근데 그 전치환술을 하기까지 진짜 그 몇 년, 뭐 길면 10년을 그냥 아픈 채로 지내셔야 되는 거거든요.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잘 쓸 수 있는 덜 아픈 무릎을 만들어 드려야 훨씬 더 나중에 결과도 훨씬 더 좋거든요. 반치환술을 했을 때 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? 반치환술이라고 하면요, 일단 회복 기간은 훨씬 더 짧아요. 통증도 훨씬 덜해요. 그리고 수술 시간은 막상 비슷합니다. 이게 어쨌든 훨씬 더 좀 정교하게 해야 되거든요. 물론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해서 뭐 대충 한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요. 다만 반치환술일 때 훨씬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, 수술 자체가. 그래서 이거 반만 하니까 뭐 시간도 반 걸리는 건 아니야? 그건 아닙니다. 시간 자체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. 이것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요, 훨씬 덜 아파요. 회복도 훨씬 더 빠르고요. 예를 들어 반치환술을 하는데 이제 회복이 왜 빠르냐 이런 걸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은, 일단 반만 했으니까 훨씬 좀 덜 아프고요. 뼈 깎는 게 훨씬 반밖에 안 됐으니까. 그리고 이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뼈를 손상시키고 우리 몸을 이제 약간 그 절개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더 작습니다. 또 한 가지 되게 큰 요소가 있긴 한데,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많이들 하세요. 반치환술이라는 게 사실은 전치환술까지 가기에는 좀 아깝고 지금은 많이 아프고, 근데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연골이 너무 닳아서 뭐 주사나 이런 건 안 듣고, 그렇다고 해서 다리 교정술이나 연골 재생술을 할 상태는 아니고, 그래서 사실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이기는 합니다, 대부분이요. 반치환술을 했을 때 그게 수명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길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반치환술을 했을 때 대부분은 나중에 전치환술로 가기는 가요. 근데 전치환술을 너무 젊은 나이에 했을 때 그것도 참 재앙이거든요. 왜냐하면 전치환술을 했을 때 다시 재수술을 또 전치환술을 하는 것과 반치환술을 해놓고 다음에 전치환술로 재수술하는 것에 결과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도 전치환술을 다시 전치환술로 재수술하는 것보다 반을 했다가 전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. 그리고 수술 내용도 훨씬 더 덜 험악하고요. 그래서 반치환술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수술이다. 하지만 굉장히 경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고 수술 후 통증도 훨씬 더 적다.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치환술 대 전치환술. 선택 기준은 뭔가요? 한 50대 중반이고 MRI나 엑스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일단 다리 정렬이 되게 똑바른 편에 속해야 돼요. 다리 정렬 자체가 이미 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부터 정렬하는 게 먼저거든요. 그래서 다리 정렬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50대 중반의 환자분이 안쪽 무릎이나 바깥쪽 무릎이나 하여간 둘 중에 하나만 많이 닳았어요. 딱 좋아요. 그런 환자분들은 반치환술 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좀 약간 그 환자를 좀 바꿔볼게요. 70세 중반인데 딱 다 똑같은데 뭐 다리 정렬도 좋고 안쪽 무릎만 닳았어요. 바깥쪽 괜찮아요? 저는 그러면 전치환술 하겠어요. 왜냐면은 그분한테 반치환술을 하는 거는 손해가 더 커요. 반치환술 했다가 한 10년, 20년 지나서 그걸 전치환술로 또 수술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분은 바깥쪽 무릎이 괜찮지만 전치환술을 해서 훨씬 더 오래 쓰는 무릎을 만들어내는 게 더 맞습니다. 그런 식으로 사실 생각보다는 이게 되게 그냥 A면 B, B면 C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공식처럼 간단하지는 않아요. 뭐 제 머릿속이야 이제 어느 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조합이면 이게 맞아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렇게 막 되게 간단하게 뭐 이런 사람이면 이렇지는 않습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의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전방 십자인대, 뭐 후방 십자인대 이런 상태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환자분이 얼마나 활동적인가, 얼마나 내가 뭐 스포츠를 좋아하냐, 아니면 난 그냥 집돌이인가 집순인가,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 환자분이 앞으로 기대하는 삶, 나는 뭐 지금은 스포츠를 안 좋아하지만 난 이제부터 스포츠를 열심히 할 거, 은퇴하고 나서 원래 그런 계획이었어,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아주 막 간단하게 정의가 내려지진 않습니다. 반치환술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또 전치환술 할 때까지 참았다가 그냥 그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,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인공관절이라는 측면에서만 봐서는. 근데 그 전치환술을 하기까지 진짜 그 몇 년, 뭐 길면 10년을 그냥 아픈 채로 지내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반치환술이라는 훌륭한 수술을 통해서 그 시간을 훨씬 더 안 아프게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. 아픈 걸 참는다, 뭐 이건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. 근데
아프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요. 그 기능이 떨어지는 동안에 내 삶이 많이 변해버려요.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근육도 빠지게 되고 기력도 쇠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. 이왕 사는 거면은 진짜로 내 원래 삶이 정말 나는 그냥 정말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책만 읽고 영화 한 번 보고 이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. 뭐 너무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뭐 가정한 거긴 한데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은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잘 쓸 수 있는 덜 아픈 무릎을 만들어 드려야 훨씬 더 나중의 결과도 훨씬 더 좋거든요. 반치환술을 했을 때 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치료의 진짜 목적은 다시 걷는 일상의 회복입니다.